예, 부산에서 일가족 4명이 둔기에 맞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용의자로 추정되는 30대 남성 역시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현장에서 발견된 사망한 용의자는 손녀와 교제를 했던 전 연인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경찰은 용의자와 가족 간의 원한 관계 등을 면밀히 파악 중입니다. 사망한 일가족은 용의자를 이웃의 사위라고 소개도 한 것으로 알려져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저희가 매일 사건 사고를 다루고 있습니다만 이런 내용을 전달해 드릴 때마다 좀 착잡하고 한편으로는 화도 나기도 하는데 일단 어떤 사건인지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지난 24일 저녁부터 25일 새벽까지에 이뤄진 범행입니다. 24일에서 25일 새벽에 부산에 있었던 일가족 3대입니다. 일가족 피해자 4명이 범인에 의해서 이제 살해를 당한 사건인데요. 예. 이 범인 같은 경우에는 오후 4시경에 이 피해자의 아파트에 주차를 하고 그리고 선글라스 모자로, 그러니까 선글라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예. 그리고 범행 도구가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이 된 가방을 들고 피해자의 아파트로 들어간 것이 CCTV에 확인이 됐습니다. 예. 그 이후에 범인이 침입을 했을 때에는 아버지만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 이후에 어머니와 할머니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손녀가 집에 들어왔는데 현재 경찰 수사 결과 알려진 바로는 순차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했고 또 범행 도구만도 신계가 넘는다고 하니까요. 어느 정도 계획적인 범죄다라는 걸 좀 명확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좀 치밀하고 잔인한 범죄를 계획했던 이유 어느 정도 좀 윤곽이 나왔나요? 이 경찰은 처음에 이 해당 범죄 현장을 봤을 때 특히 피해자 4명 중에 손녀에게 더욱더 이 잔혹한 방법으로 범행이 저질러진 것을 봤고 예. 또 시체가 발견된 장소가 손녀와 다른 피해자 가족 3명과는 다른 장소였어요. 예. 집안에서의 다른 장소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손녀와 해당 용의자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봤는데 알려진 바로는 이 용의자와 피해자인 손녀가 지난해 10월경에 이 해당 가족들과 함께 한 달 정도 함께 지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예. 그 이후에도 다른 지역에서 함께 살다가 헤어진 것으로 지금 밝혀졌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그 주변에 있었던 지인들의 말에 따르면 용의자가 이 피해자인 손녀와 헤어지고 나서 굉장히 힘들어했다는 등의 진술을 확보한 것을 봤을 때에는 예. 이 헤어짐의 과정에서의 어떠한 특히 주 범행의 타겟은 손녀로 보이지만 예. 그 헤어짐의 원인에서 어떤 가족들이 문제를 좀 줬다라고 용의자 혼자서 잘못된 생각을 했을 수가 있겠죠. 그런 예. 모든 것들 때문에 헤어진 연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게까지도 이러한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라고 현재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분노를 일가족 전부에게 이제 표출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사실 이번 사건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분류를 굳이 하자면 이별 범죄라고 해야 될까요? 분노 범죄라고 분류할 수도 있겠고요. 어쨌든 이런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먼저 이러한 관계를, 그러니까 연인 간의 관계를 개인 대 개인의 관계라고 보는 것이에요. 이것이 범죄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은 애정 다툼 예. 아니면 가정 폭력을 하면 가정 내의 문제라고 보는 것이죠. 제3자가 개입하지 않아야 될 문제라고 봤던 잘못된 인식이 있는 것이고요. 예. 두 번째는 처벌이 너무 약합니다. 지금 예를 들면 이렇게 끔찍한 범행으로 나아가기 전에 예. 단순히 연인 간에 좀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다라고 했을 땐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경범죄 처벌법밖에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특히 데이트 폭력이나 연인 간의 폭력이나 가정 폭력은 그 사람의 개인적인 정보를 서로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직장이라든지 집이라든지 가족 관계라든지 다 알 수밖에 없어서 이런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결국은 항상 얘기하지만 영국의 클레어법이라든지 다른 나라의 법처럼 일본의 가정폭력 처벌법에는 연인 관계에도 들어가거든요. 예. 이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인 처벌에 관한 법률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처음으로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린 부산 일가족 피살 사건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두 번째 주제 영상 만나보겠습니다. 좀 많이 속상하고 조사에 잘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 주제는 더 이스트라이트의 멤버 이석철 씨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오늘 경찰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잠깐 앞서 나오긴 했는데요. 저희가 출석 당시 발언을 좀 종합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뭐 이런 저희가 지금까지 폭행을 당하면서 그리고 저희가 협박받은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항상 너무 공포였었고 또 이번에 그 부분을 꼭 저희 문제만이 아닌 또 이런 아동학대라든지 인권유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저희 말고도 2차 피해가 없음을 바람으로써 제가 기자회견을 용기 있게 했었고 좀 많이 속상하고 좀 많이 힘듭니다. 오늘 경찰 조사에서는 어떤 점을 주로 밝힐 예정이신가요? 우선 회사 입장에서는 그러지 않았다라고 계속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당해왔던 부분에 있어 짚고 넘어갈 부분을 조사를 통해서 확실히 짚고 넘어갈 수 있게 2017년 2월 13일 임영일 PD님이 저를 4시간 동안 강급 폭행하시고 김창원 회장님께서는 제가 머리끄댕이가 잡히고 머리에 피가 나고 있는 상황인데 불구하고 임영일 PD님한테 살살 해라 라고 강조하시고 임영일 PD님은 저를 2~3시간 더 강급 폭행하셨습니다. 유사 피해를 받고 있는 아이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조사 받으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석철 씨가 이제 형이고 친동생인 이승현 군 두 사람이 오늘 경찰에서 발언한 내용을 저희가 종합해서 들려드렸는데요. 앞으로 이제 드러날 부분들이 적지 않겠습니다만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굉장히 엄청난 범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경찰이 어떤 부분들을 이 두 사람을 상대로 확인을 했을까요? 오늘은 고소인 조사입니다. 앞서서 영상에서 이석철 군이 얘기를 했듯이 지금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해당 프로듀서나 김창완 회장의 진술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고소인 조사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해당 프로듀서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는지 구체적인 일시라든지 방법들을 물어봤을 것이고요. 거기에다가 김창완 회장이 지금 방조를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형식으로 방조를 했는지를 오늘 구체적인 진술을 받을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피고소인인 해당 회장이라든지 소속사 대표라든지 프로듀서들에 대해서 다시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할 것이고요. 각각의 진술의 사실관계들을 보고 예를 들면 더 필요하다라고 하면 대질 조사를 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각각 어느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에 대한 첫 번째 조사라고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재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뭐 지금까지 드러난 상황만 놓고 보자면 변호사께서 보시기에는 어느 쪽의 입장이 좀 더 타당하다고 보시는지. 사실은 아직까지는 나와 있는 것이 각각의 진술밖에 없고 구체적인 조사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주장 이외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이석철 군이 지난 기자회견 때 밝힌 녹취록이 있습니다. 이 녹취록에는 김창완 회장이 이것을 방조했다. 김창완 회장의 주장과는 달리 알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방조했다라는 내용이 들어있다라고 했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지만 만약 이 녹취록이 수사기관에게 제출이 되어서 이 녹취록의 어떤 내용들이 김창완 회장이 어느 정도로 이것을 알고 있었고 어느 정도로 범행에 가담했는지에 대해서 판가름이 난다고 한다면 더 이스트라이트의 이석철이라든지 이승현 군에게 더욱더 진술의 신빙성이 실리고 유리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는 예상이 됩니다. 네, 관련 건이 청와대에 청원이 올라가 있는데 현재까지 21만 명 이상이 동의를 했다고 하네요. 일단은 요건은 갖춘 상황이라고 보는데 청와대에서는 어떤 답변이 있을 거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을까요? 청와대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답변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이 사건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고 행정부가 사법부에게 어떠한 것에 대한 답변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까 오늘 이석철 군이 얘기를 했죠. 이것에 대해서는 이 미성년 아티스트들에 대한 아동학대, 인권유린이 더 이상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K-팝이 굉장히 우리나라에서의 산업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미성년 아티스트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개선 방안은 답변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수사를 좀 더 해봐야겠지만 혹시 혐의가 이제 모두 사실로 드러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일단 이 해당 프로듀서 같은 경우에는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현재 두 아티스트들의 그 진술에 따른다고 한다면 상습 폭행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흉기 같은 것들을 통한 특수 폭행이 있었다는 것인데 그것 이외에 지금 가장 중점적인 수사는 김창완 회장과 소속사 대표가 이것을 알았느냐입니다. 단순히 알았고
살살해라 정도였다고 하면 방조가 될 수 있는데 예. 그것보다 더 뛰어넘어서 본인이 말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해서 말리지 않았고 단순히 그냥 방조한 것뿐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한다면 예. 방조는 폭행보다도 형이 낮아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같이 때리진 않았지만 적극적으로 예. 가담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폭행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해당 조사 결과에 따라서 그 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거는 갑자기 생각난 건데 이승현 군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학대에 대한 얘기도 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네. 마찬가지로 적용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이 아동학대라고 하는 것이요. 왜 이렇게 저렇게 큰 사람들이 아동이지?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예. 만 18세 미만은 아동이에요. 그렇기 미성년, 때문에 네. 미성년자는 아동이고 예. 아동에 대해서 폭행을 하거나 보호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한 폭행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학대도 아동학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소속사 대표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로 고소를 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만나봤고요. 마지막 주제 영상 만나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최근 들어서 뜻하지 않게 시험지 유출에 대한 소식 여러 번 다루게 되는 상황인데 뭐 몇 건은 이미 수사가 이제 계속해서 진행 중이고 광주 같은 경우에는 선고가 내려졌네요. 네, 이 시험 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지금 재판 중이었던 행정실장과 학부모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징역 2년을 선고받았는데 예. 이들은 지난 4월과 7월에 한 광주의 고등학교 이과 중간 기말고사의 시험 문제를 유출해서 학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였는데요. 구체적으로 정년을 한 2년 정도 앞둔 행정실장인 선생님이 그 학교 학부모가 운영위원회였어요. 운영위원회 예. 위원이었는데 회식 자리에서 이 학부모가 부탁을 합니다. 우리 아들을 의대에 보내고 싶은데 좀 도와달라. 그렇게 해서 이 행정실장인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유출했고요. 예. 이 해당 어머니는 그 시험 문제를 받아서 예. 그대로 전달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좀 정리를 해서 마치 이것이 기출 문제를 정리한 것인 것처럼 해서 자신의 아이에게 넘겼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업무 방해로 오늘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국민들의 공분을 살 수 있는 정의롭지 못한 행동임에 분명한데 양형에 대해서는 징역 2년, 실형, 뭐 과한 건 아닙니다만 국민 정서에 비춰봤을 때 과한 건 아닙니다만 뭔가 재판부가 보기에는 굉장히 죄질이 불량하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재판부가 양형 이유를 설명을 하면서 굉장히 단호한 입장을 했습니다. 뭐냐면 피고인들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의 사회의 큰 충격과 분노, 불신을 초래했다. 따라서 엄벌이 불가능하고 가장 집중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예. 자수를 한 점, 또 대가를 주고받지 않은 점 등은 양형의 좋은 점일 수는 있는데 예. 이럼에도 불구하고 선처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즉 양형에 좋은 우려가 있는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예. 이런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겠다라고 했고요. 또 선량하게 공부한 학생과 이를 묵묵히 뒷받침한 학부모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라고 이렇게 양형률을 밝혔는데요. 예. 사실은 단순히 피해자가 학교뿐만이 아니에요. 저 법에서는 업무방해라 학교이지만 예. 그 학교에 있는 학생들, 학부모뿐만이 아니라 지금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모든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피해를 끼쳤기 때문에 예. 이런 엄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사실 뭐 다음 달에 수능도 예정돼 있고 선량하게 성실하게 공부를 하는 학생들에게 정말 공분을 사는 일이 아닐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서 계속해서 이 시험지 유출 사건이 일어나는 이유 저희가 어디서 찾아봐야 할까요? 먼저 사실은 공교육이 정상화돼야겠죠. 지금도 정상화이지만 공교육을 우리 학부모들이 믿을 수 있으려면 이러한 시험 문제라든지 학생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제대로 돼야 되고 그 보완이 철저해야 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계속해서 이러한 시험 문제가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시험 문제 관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시험 문제를 보관하는 곳에 대해서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예. 시험 문제를 예를 들면 시험 한 2주 전, 한 달 전에 무조건 다 출제를 해서 일정한 곳에 같이 모아두고 그것을 책임지는 사람을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그것을 책임지는 사람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에는 철저한 감사와 여기에 대한 엄중한 처벌에 따르지 않는다면 네. 이러한 문제들은 밝혀지지 않았을 뿐이지 지속적으로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학부모의 우려를 불식시키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슈들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